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는데 왜 더 힘든 것 같을까요? 내 맘대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공허함만 커지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현대인의, 특히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속 깊은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혹시 산책 중이시라면 더욱 좋고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할까요? 첫 번째 이유, 도파민의 함정.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때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 그럴 때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그 즐거움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 도파민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뭔가를 찾게 되죠. 더 자극적인 것, 더 달콤한 것, 더 재미있는 것을요. 이게 바로 현대 사회의 함정입니다. 우리 주변은 온통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로 가득해요. 스마트폰, 인터넷, 달콤한 간식들.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심지어 더 심해지기도 해요.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일상이 반복되고 새로운 자극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평범한 일상이 너무 지루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 권태라는 감정. 권태, 이 단어 어떠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루하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단순한 지루함이 아닙니다. 권태는 더 깊은 감정이에요.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라는 의문이 바로 권태입니다. 50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경험하십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에서의 꿈도 어느 정도 정해졌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권태는 사실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라고 말이죠. 권태를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로 그 감정을 덮으려고 합니다. 음식으로, 쇼핑으로, 스마트폰으로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권태는 우리 마음이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목적을 찾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임시 방편으로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태가 계속 돌아오는 거죠. 세 번째 이유, 비교의 늪. SNS 아세요? 요즘 중년 시니어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죠?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가족들과의 행복한 모습. 보면서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좋겠네. 우리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힘든 순간, 우울한 순간, 걱정하는 순간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우리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해지는 거죠. 네 번째 이유 의미의 부재.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나?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의미라는 게 뭘까요? 거창한 성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의미는 훨씬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작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특별한 성취도 없고 돈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집 앞 화단에 물을 주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쁜 꽃을 보고 미소 짓는 걸 보면서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의미예요. 거창하지 않지만 분명한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의미만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손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이웃에게 안부 묻는 것,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유, 과도한 기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행복해야 한다, 즐거워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인생은 기복이 있어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항상 행복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우울해도, 조금만 지루해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돼요. 우울할 때는 우울해해도 되고요. 그런 감정들도 우리 인생의 일부니까요. 문제는 그런 감정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제 감사했던 것 세 가지요. 뭐가 있지?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집, 건강한 몸, 맛있는 밥, 가족의 안부 전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파민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어요. 이미 우리 주변에 충분한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천천히 깊게 경험하기입니다. 요즘 모든 게 너무 빨라요. 빨리 먹고, 빨리 보고, 빨리 넘어가고.
하지만 진짜 만족은 천천히 음미할 때 온다고 생각해요.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정말 천천히 마셔보세요. 향을 맡고 온도를 느끼고 맛을 음미하고. 그러면 같은 차라도 훨씬 만족스러워집니다.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주변을 보면서 걸어보세요.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관찰해 보면서요.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관계 만들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SNS에서 좋아요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대화를 나누는 관계예요. 옆집 분과 안부를 나누는 것, 오랜 친구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가족과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것.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작은 도전하기입니다. 권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보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거나 새로운 책을 읽어보거나 작은 도전들이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들과 해결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기대와 습관에서 옵니다. 도파민에 중독되어 더 강한 자극을 찾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큰 의미만 찾으려 하고 항상 행복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해결책도 우리 안에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천천히 깊게 경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작은 도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창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시도해 보세요. 감사한 것 3가지 생각해 보기, 차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이웃에게 인사하기. 작은 변화가 모여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